멤버방분들의 적중 인증입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핸디캡 언어바 및 국내 해외 조합픽 및 모든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월 10일 해외 축구 4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양팀 요약 정보, 예상 라인업, 최종 프리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멤버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맨시티 대 원정팀 브렌트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맨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현재 18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 리버풀과의 차이를 더욱 벌리고 있는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여전히 공격진의 활약이 매우 돋보이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공격진에서 확실한 스트라이커는 없지만 라힘 스털링과 리아드 마레즈가 매우 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드필더진에서는 필 포든이나 베르나르도 실바가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수비적으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스톤스나 주안 칸셀로, 에이미리 라포르트 루벤 디아스를 중심으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최근 5번의 홈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홈에서만 9연승을 내달리며 홈에서 무적의 모습입니다. 맨시티는 이번 경기에 공격진에서 제주스 가브리엘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미드필더진에서는 콜 팔머가 부상을 당했고 수비진에서는 벤자민 맨디가 징계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원정팀 브렌트포드는 최근 4연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브렌트포드는 현재 6승 5무 12패를 거두며 14위로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 승격팀으로서 보여주던 좋은 모습이 사라져버린 브렌트포드입니다. 브렌트포드는 공격진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던 이반 토니가 컨디션이 저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반 토니를 받쳐주는 브라이언 음베우모나 요한네 위사가 모두 부상을 당한 것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미드필더진에서는 비탈리 야넬트나 세르히 카노스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공격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수비적으로도 조금씩 붕괴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단 피노크나 폰투스 얀손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수비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브렌트포드입니다.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 1승 4패를 당하며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수비진이 지속적으로 대패를 기록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번 경기에 공격진에서 브라이언 음베우모와 요한네 위사가 부상을 당한 상황이고 수비진에서는 마티아스 요레겐센이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독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맨시티는 직전 라운드에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의 전력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홈 경기를 치르는 만큼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토니의 하락세가 매우 아쉽습니다. 이번 경기도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연패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시티 승 또는 핸디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노리치 대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노리치는 최근 2연승을 내달리며 나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3패를 기록 중인 노리치입니다. 노리치는 리그 최악의 스탯을 기록하던 공격진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주축 스트라이커 테무 푸키가 조금씩 살아나는 점이 긍정적이고 조수아 서전트의 활약 역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노리치는 미드필더진에서 공격적으로 도움을 주는 선수가 전무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공격전 개시 둔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노리치의 미드필더진입니다. 노리치는 수비진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진에서의 압박이 살아나고 있고 수비진에서는 그랜트 헬리나 제임스 아론스 막시밀란 벤자민 깁슨을 중심으로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리치는 최근 5번의 홈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홈경기에서 수비를 다듬을 필요가 있는 노리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리치는 이번 경기에 미드필더진에서 룬기 쇠렌젠과 루카스 루프 수비수 앤드류 오모베디델리가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전 골키퍼인 팀 크룰이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5번의 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현재 5승 9무 8패를 기록하며 13위로 순위가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부진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근 경기이지만 공격진의 활약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공격진에서 우드슨, 에두아르나 윌프리드 자하, 크리스티안 벤테케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미드필더진에서도 코너 갤러거나 제프리 실럽의 활약 역시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적으로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매우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을 올린 만큼 실점을 내주며 승점을 벌어내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수비진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진의 활약이 매우 미미합니다. 이번 경기에 미드필더 제임스 메가더와 수비수 제임스 톰킨슨이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노리치는 최근 3연승으로 흐름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크롤과 쇠렌산 등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비적인 집중력을 보여준다면 홈 경기 강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여전히 수비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하의 출전이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리치가 홈 2점을 살려내며 승점을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리치 핸디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토트넘 대 원정팀 사우샘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콘테 감독 취임 이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은 듯한 토트넘입니다. 공격진에서 손흥민과 케인이 버티고 있고 이번에 유벤투스로부터 임대 영입한 클루베스키가 이번 경기를 통해 데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루셉스키가 측면에서 더욱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욱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미드필더진에서도 에밀 호이에베르나 루카스 모우라가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르히호 레길론이나 라이언 세세뇽 에메르송과 같은 측면 수비 자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번의 홈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매우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 역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토트넘입니다. 이번 경기에 미드필더진에서 올리버 스킵과 에릭 다이어가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에서는 자페 탕강가가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원정팀 사우샘프턴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나름대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샘프턴은 현재 5승 10무 7패를 기록하며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샘프턴은 공격진의 활약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채 아담스나 아담 암스트롱이나 모하메드 엘로누시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미드필더진에서는 제임스 워드 파우스가 매우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공격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사우샘프턴은 미드필더진에서 공격적으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진과 더불어 수비진 역시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을 주지 못하면서 많은 실점을 내주고 있다는 점이 사우샘프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샘프턴은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샘프턴은 이번 경기에 공격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아르만도 보르야가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미드필더진에서는 나단 텔라와 윌리엄 스몰본 수비진에서는 보이노빗 리안쿠가 부상을 당해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기복을 보이는 토트넘이지만 공격 라인은 충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컨디션이 직전 컵대회에서 좋았다는 점에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샘프턴은 수비 기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격을 이끌어가는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기에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우샘프턴이 최근 토트넘을 상대로는 컵대회를 포함하여 맞대결에서 고전한 부분과 토트넘의 공격진 상승세를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팀 에스턴 빌라 대 원정팀 리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에스턴 빌라는 남은 일정이 리그에 불과합니다. 이미 리그컵과 FA컵 등에서 자취를 감췄기에 후반기 반등으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을 노려야 합니다.
감독 교체 효과를 보며 반격에 나섰는데 제라드가 데려온 디뉴와 쿠티뉴 등이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잉스와 와킨스 등 좋은 공격진이 측면의 도움 속에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리즈는 뉴캐슬에 패하며 벌리와 웨스트햄전 연승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팀 중원의 핵인 칼빌 필립스와 스트라이커 벤포드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제임스와 하피냐 등 웨일스와 브라질을 대표하는 이선 공격수들이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고 해리슨과 로버트 등 개인 기량이 탁월한 선수들도 경기력을 유지 중입니다. 단, 수비진은 더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윙백들이 워낙 공격적으로 나서기에 빠른 리커버리로 상대 침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빌라는 확실한 타겟형 스트라이커인 왓킨스를 쿠티뉴와 부엔디아 등 강력한 이선 공격수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밍스와 콘사를 중심으로 할 수비력도 홈에서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하피냐와 해리슨, 제임스 등 리그 최고의 이선 자원들을 보유한 리즈의 역습에 대비하기 위해 무작정 공격의 라인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클리히와 코흐 등 리즈 중원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아스턴 빌라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